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곡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의 대장 아파트 마곡 엠벨리 7단지 드디어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마곡동을 워낙에나 잘 다뤘기 때문에 그동안의 영상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엠벨리 7단지에서 조금 추가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 통해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서구는 왼쪽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김포시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마포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부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요, 영등포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양천구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서구는 1963년 김포군 소속에서 영등포구로 넘어왔었죠. 넘어왔다가 1977년 영등포구로부터 분구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중심이 아니고요. 원래 5호선을 따라서 우장산 인근 있죠. 그래서 그 5호선 라인 화곡역 해가지고 그 라인이 중심이었던 곳이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9호선이 개통됐죠.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이제 5호선에서 9호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9호선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9호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강서구 가양, 등촌, 염창 이 일대가 조금 재가치를 일부 받게 되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강서구에 마곡 엠벨리 단지가 형성된 마곡지구가 업무지구로서 유명해지면서 강서구가 핵심 지구로 성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식물원도 위치해 있고요. 9호선도 지나가고 또 공항철도까지 연결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래 기존의 강서구 하면은 김포국제공항도 떠올랐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그 관심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이 김포공항이라는 곳도 이제 향후에 개발이 있다는 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점도 있고 또 김포국제공항이라는 그 명칭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김포국제공항이죠. 근데 이게 서울에 속하져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공항이 생길 때 당시에 강서구가 김포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국제공항이라고 명명되었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강서구는 이제 마곡지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배드타운이었어요. 서울 내에서의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송파구 다음으로도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고 또 서초구 다음으로 면적도 상당히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최근까지도 벼농사를 하던 유일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업무지구 서울의 거의 한 7대 업무지구 중 한 곳으로 급성장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있는 마곡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마곡지구가 이렇게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지구 중에서도 거의 이제 대장 아파트를 이루고 있는 게 마곡 엠벨리 7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곡동 자체는 지금 거의 현재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방화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가양동,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가양동, 아래쪽으로는 내발산동, 그리고 외발산동과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동 자체도 원래는 이 가양동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가양동에 속해 있는 가양 1동 관할하에 있는 현재 가양 1동 관할하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곳에서 이 마곡동 자체 그 위치에서 삼이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곡동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2014년도 6월부터 해서 이제 9호선 신방화역하고 마곡나루역 사이 이쪽 사이에 마곡 엠벨리 단지들이 준공되면서 입주가 시작되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곡동의 행정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곡동의 행정동은 크게 4개의 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가양 1동의 일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화동의 일부인 방화 1동, 또 공항동의 일부, 또 가양 1동의 일부, 발산동의 이 일부, 발산 1동 이렇게 합쳐진 곳이 마곡동의 행정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곡동 같은 경우는 엠벨리 단지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지역들이 거의 핵심 지역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간에 다시 마곡 엠벨리 단지들을 뒤에서 한번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곡동에 있는 15개의 엠벨리 단지들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매번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더 드릴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빨간색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엠벨리 단지들의 거의 핵심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엠벨리 9단지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신방화역 5단지 그 위로 신방화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곡나루역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마곡역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중심 주거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중심지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마곡 중앙 5로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상권과 이 지하철 노선 이쪽들이 역세권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역세권 형성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공항대로예요. 여기 공항대로에는 5호선 마곡역이 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말 그대로 역세권이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와 아래의 상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는 주거단지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곡 엠벨리 단지들 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죠. 여기는 이제 신방화역 이 라인의 마곡 중앙로의 위쪽 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1단지와 3단지는 이 중앙 라인에 막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작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세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좀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단지는 살짝 한 블록 더 가야 돼요. 살짝 한 블록 더 가야 되고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곡 여기 나구리역 상권을 이용하려고 여기 특히 이제 상권 형성이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의 상권을 이용하려고 특화된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그래서 호불호가 약간 있는 곳이다.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가운데 라인에는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알아볼 7단지가 대장 아파트다. 이 7단지가 대장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요. 그 바로 뒤를 6단지가 따라가고 있고 또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신방황역 초역세권에다가 상권 형성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가격이 높은 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곡 힐스테이트 다른 단지들이 임대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금액 조합원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브랜드 아파트의 내부 구조도 잘 빠져 있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부심 때문에 호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분양 호실 같은 경우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고, 또 25평은 동양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단지 같은 경우 세대수가 좀 적어요. 세대수가 적지만 역과 또 학교가 특히 가깝죠. 역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가깝고 또 조용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단지 하면은 뭐니 해도 가장 최근 신축 단지로서의 이점, 그리고 또 인근에 이제 강서구청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공항대로의 아래쪽 편인데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가장 인접해 있는 10단지. 10단지는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단지 왼편으로 10-1단지 1단지가 건축 중에 있다.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임대부로 해가지고 25평 기준 3억 1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단지, 12단지 여기는 이제 공항대로와 바로 붙어 있고 또 마곡역 상권도 가깝죠. 그런 이유로 이제 평당가가 여기도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도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세대수가 너무 적고 또 이제 주로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항대로에 이 공항버스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거주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3단지 같은 경우는 마곡 힐스테이트, 마곡 힐스테이트와 함께 브랜드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인데, 브랜드 아파트로서도 좋은 곳인데 이제 지하철역과의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불편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타 엠벨리 단지들보다 가격 형성이 탄탄하게 잘 돼 있는 곳이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단지, 15단지 여기는 이제 마곡역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특히 이제 14단지 같은 경우 여기 학원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15단지 같은 경우 여기 앞쪽에 또 상권 형성이 나름대로 잘 돼 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평일에 이루어지는 상권이다 보니까 이쪽 주말에는 좀 한산한 느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엠벨리 4단지 위쪽에 마곡 엠벨리 16단지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26평이 3억 5,900. 여기도 토지 임대부예요. 토지 임대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2027년 9월 건축 예정이라는 점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단지에서 15단지 보고 10-1단지, 16단지 이렇게 마곡 엠벨리 단지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마곡 엠벨리 7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사각형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직사각형 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좀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9단지, 9단지 아파트, 신축 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해서 이제 9호선 신방화역, 그리고 여기 9호선 공항철도선 마곡나래역이 위치해 있고, 이 아래쪽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벨리 위로 해서 마곡 힐스테이트, 그리고 엠벨리 8단지가 그 위로도 위치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또 6단지가 위치해 있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강서구청 써 있는 곳 있죠? 강서구청 써 있는 게 이제 신청사 예정지, 현재 지금 화곡동 쪽에 있는데, 이제 화곡동 쪽에 있는 강서구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이제 원그로브 건물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원그로브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축구장 크기 뭐 3배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 지하 7층, 지상 11층에 4개 동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2층에서 지하 2층까지 원그로브몰이 조성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지하 2층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픈했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 쪽에 원그로브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여기 7단지의 바로 오른쪽 아래편 쪽에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라고 이제 주거복합단지거든요. 주거복합단지인데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됐던 곳이고요. 작년에
작년에 10월 24일 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단지의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마곡의 코엑스가 작년 11월에 개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르웨스트 시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오른쪽으로 마곡 제2 마곡 2 도시개발 구역, 마곡 2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LG 사이언스 파크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마곡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각종 업무 지구들 그리고 이제 상가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 마곡 일반 산업단지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방화역 쪽, 신방화역 말씀드렸죠. 이 신방화역 위쪽으로 엠벨리 1단지, 그리고 2단지, 3단지, 뭐 마곡 푸르지오, 엠벨리 4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인 16단지 아파트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항대로의 아래편 쪽이죠. 아래편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은 여기 이제 독수리 공항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써 있거든요. 지도로 보시면 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1단지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13단지 아래쪽에 네, 13단지 세부 힐스테이트 지도 아파트가 있고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10단지, 지도에서도 10단지의 오른쪽, 자세하게 제가 그리고 설명을 이제 드렸죠. 11단지, 12단지 여기 이제 아파트가 강서 센트럴 위치해 있다. 아이파크는 이렇게 이제 좀 지워질 보시면 될 예정이고요. 것 같습니다. 지워질 예정이고, 10단지, 참고로 11단지, 올해 12단지. 우리 2025년 3월 되고, 1일 날 그리고 여기 이제 레미안으로 14단지 시공사가 아파트가 있고요. 선정돼가지고 여기 학원가 형성이 아마 잘 돼 이제 있고, 빠르게 여기는 진행이 15단지, 다시 되지 여기 않을까, 상가 형성들이 그렇게 잘 돼 있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네, 이렇게 쭉 그 보시고요. 농수산물 여기 아까 도매시장 말씀드렸던 위치해 있다고 그대로예요. 보고, 7단지가 오른쪽 이렇게 아래편에는 이제 있고, 마곡 수명산 위에 파크, 여기 이제부터 이제 내발산동 외발산동으로 코엑스.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LG 사이언스 마곡 파크 수명산 마곡, 파크 마곡 일반 단지들이 산업 이렇게 쭉 내려져 중촌동까지 펼쳐져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되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한강 왼쪽으로 때 이제 한강 방화동 공원이라고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화동 인근이라고 이쪽 보시면 되고, 발산역으로 해서 김포공항이 여기 위치해 있는 이쪽 모습 보실 수가 인접해 있겠고, 있고, 강서 쭉 센트럴 내려가서 아이파크와 우장산역이 방화 있어요. 그래서 5구역이 있는 우장산 모습을 또 해가지고 보실 수가 강서 있어요. 힐스테이트, 참고적으로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보이고, 또 그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방화 센트럴 아이파크, 그 화곡 여기 본동 6구역이거든요. 화곡동의 여기가 옛날 그 6구역인데 아파트 단지들 강서 센트럴 빌라 아이파크. 단지들 위주의 근데 그대로 여기 같은 그대로 경우 보시면 이제 되고, 작년에 그래서 10월 다음 25일 시간에는 이쪽 공사비 화곡동 갈등 일대도 이슈 자세하게 이런 한번 문제로 아마 착공을 못 하다가 외발산동 이 우장산 결국에 힐스테이트부터 이제 그 시작할 도급산 거거든요. 현대산업개발과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계약이 이제 우장산동과 해지된 상태다. 우장산동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곡동 그래서 단지명 네이밍이 좀 참고해서 바뀔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곡 보시면 엠벨리 되겠습니다. 단지들 어, 있는 모습까지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고 LG 사이언스 넘어가도록 파크, 하겠습니다. 마곡, LG 사이언스 마곡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이제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 김포공항역 복합 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복합 개발 사업은 이제 강서구 공항동 일대 약 35만 4천 제곱미터 일대에 이제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가지고 뭐 산업과 사업,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사업비 2조 9,6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블록을 지정해가지고요. 1블록 같은 경우는 도심 항공교통 UAM 등 이제 복합 환승 시설을 설치하고, 2블록은 항공 업무 시설, 3블록은 첨단 산업 시설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존 국내선 주차장 부지 있죠. 기존 국내선 주차장 부지와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그렇죠? 그리고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리고 또 대한항공 부지 있죠. 대한항공 부지 등이 해당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 약간 그 비행기 항공기 모양처럼 생긴 모습 좀 특이하죠. 그 모습도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 한번 보시겠고요. 네, 전경의 모습 보시겠고, 그리고 분리수거장, 그 단지 정문의 모습과 공동 현관문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과 분리수거장 모습,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첫 번째 사진은요. 이 단지 왼쪽 편, 이제 6단지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산책로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쭉 직진하면 예솔 어린이공원이 나오고 공항초로 가는 길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단지 707동 위쪽 산책로 건너편에 있는 마곡나루 근린공원 일대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곡 중앙 5로 대로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건너편으로 이제 우체국하고 여기 경찰서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상가동 한 개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단지 오른쪽 마곡 서로 대로변 여기가 이제 그 코엑스 마곡 작년 11월에 개관한 코엑스 마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는 총 4개의 컨벤션 센터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강남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리고 또 하겨울역에 세택 양재동 세택이 있고요. 또 양재동에 AT 센터 이렇게 3개가 있고 드디어 무려 20여 년 만에 생긴 곳이 바로 이 마곡 코엑스 마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역 옆으로 해가지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2029년 서울역 컨벤션 센터도 생길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도 이제 단지 아래쪽 편, 그 마곡 서로 대로변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 편에 예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쭉 가서 연결되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단지 704동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되게 구조가 좀 특이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편에는 이제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복합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여기 아래쪽에 또 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위치해 있다는 점, 그 점까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밀집 상권 및 학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밀집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마곡나루역 있죠. 마곡나루역, 제가 아까 엠벨리 4단지에 사는 사람들 이유가 여기 마곡나루역의 상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화된 사람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 이렇게 상권들이 형성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그 마곡 중앙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 마곡나루역 인근 이 중앙로 도로가에 또 이제 오피스텔 동이 다수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동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 이 오피스텔 동의 이 저층에 이렇게 음식점 위주의 그런 상가동이 상당수 위치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집 학원가의 경우에 여기 신방화역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학원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4단지 여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상가동에 이제 학원가동들이 배치돼 있다. 좀 이렇게 두 군데 이제 마곡 학원가들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여기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는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마곡나루역 있고요, 인접해 있고 또 신방화역, 마곡역을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 명실상부한 마곡 엠벨리 단지의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9호선과 공항철도역을 끼고 있는 이 노선이 가장 선호하는 노선이죠. 선호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와 인접할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동, 여기 714동이 가장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713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안 나타나 있지만 상가로만 이루어진 상가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 왼쪽 아래편 여기가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 754동 쪽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여기 일부 세대에 동양 방향이 있고요. 서양 세대가 좀 일부 있다는 점,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33평 타입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표적인 타입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평 A1 원 타입, 34평 B 타입, D1 타입, L 타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A1 타입은 이제 포베이 반상형 마통풍 구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구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3베이 마통풍,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호하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 D1 타입 이제 복도식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3베이 형태의 복도식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L 타입은 이제 방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별도로 복도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완전히 꺾여 있는 형태, 특이한 형태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세대수가 4개밖에 없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 33평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거실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주방 형태의 모습, 그리고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엠벨리 7단지 기본 정보 쭉 보시겠습니다. 2014년식이죠. 4년식이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가 상당히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초중고등학교 보시면 되고요. 네, 단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평형대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좀 평형대라든지 세대 내부가 좀 작게 느껴진다, 이런 의견이 일부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서구의 특징, 강서구의 거래지수, 마곡동의 특징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가격 분석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최고 최저가를 여기 10억 4천 2023년 9월로 찍었죠. 이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여기 2023년 1월 그리고 2023년 5월에 각각 한 건씩 그 최저가를 찍었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특히 5월 같은 경우 9억 8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건 다 이제 직거래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저가 기준을 여기로 잡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10억 4천 최저가 찍고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최근 약간 정체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엠벨리 10-2단지 토지부 임대부, 그리고 16단지 토지 임대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청약 같은 경우는 토지는 SH공사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부분만 이제 분양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25평 분양가가 건축 부분만 3억 1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단지는 같은 경우에 4단지 위쪽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SH공사의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건축 부분만 25평 3억 5천, 아까 여기가 3억 1천이었고 여기가 3억 5천 9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027년 9월 입주 예정이다 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주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의 좀 단점도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제 업무지구까지의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마곡 자체가 업무지구긴 하지만
타 업무지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48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대중교통은 괜찮죠. 한 번에 9호선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괜찮지만 이 자차의 교통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청도 마찬가지. 시청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디역, 가디역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대중교통편은 생각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의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25분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마곡은 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DMC역도 괜찮은 모습 볼 수가 있죠. 19분 소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공항철도역하고 9호선 노선이 괜찮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으로 업무지구까지 이동은 괜찮은 편이다. 다만 자차로 이동했을 때 이제 서울역, 시청역이라든지 이제 강남권 접근성은, 그리고 가디역, 구디역과의 접근성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교는 워낙에나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양역 행신, 고양의 행신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약간 2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13단지 힐스테이트가 평당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인근 일대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는 7단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마곡 7단지의 장점들 여러 가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7단지가 가장 여기서 선호하는 단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단지예요. 1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일한 민영 단지죠. 유일한 민영 단지면서 또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죠. 여기는 또 이제 조합원 아파트죠. 조합원 아파트고 여기도 말 그대로 브랜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엠벨리 이제 9단지는 가장 신축 단지로서 평당가가 높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단지가 좀 낮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다음은 이제 14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14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15, 8, 12, 6단지 모두 평당가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갈아타기 하거나 내 집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딱 썼습니다. 과연 마곡 엠벨리 7단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90점을 취득했습니다. 엄청 점수가 좋게 나왔는데요. 입지로 놓고 보면 강서구는 서울에서 중간보다 살짝 아랫단계 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곡동은 서울의 업무지구 중 하나로서 자체 일자리도 풍부한 곳이고, 특히 지금 이제 거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동 같은 경우 강서구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방화동이 옆에 있는데 그 방화동 옆쪽에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등의 이제 대형 호재가 있는 곳이다, 인접해 있는 곳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곡 엠벨리 7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